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공지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제 밤 10시 반,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월 13일 오전 9시 31분에 저희 자동매매 시스템에서 의도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롱입니다. QQQ가 201선과 101선을 동시에 상회하고 있어서 정상 동작이었다면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로직버그로 보유 중이던 TQQQ 186주가 전량 시장가에 매도됐고 약 22분 뒤 다시 매수 주문이 들어가 포지션이 복구됐습니다. 거래 시퀀스는 이렇습니다. 9시 31분 TQQQ 186주를 75.62달러에 매도, 18분 뒤 9시 49분에 181주를 74.31달러에 재매수, 다시 4분 뒤 9시 53분에 5주를 74.97달러에 추가 매수. 결과적으로 포지션은 다시 186주가 됐지만 평균 단가는 49.51달러에서 74.3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페이즈 전환 전까지 절대 매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거래는 그 원칙을 저희가 어긴 게 아니라 시스템 오작동입니다. 다만 계좌에서 매도와 재매수가 실행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즉시 공개합니다. 이번 일로 실현된 차익은 약 4,857달러입니다. 평단가가 24달러 정도 올라갔고 재매수 평단이 매도가보다 약 1.29달러 낮습니다. 운이 따랐습니다. 원인은 데이터 수신 단계에 있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수신이 실패했고 시스템이 그 실패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페이즈를 판정해 매매 주문을 냈습니다. 데이터 검증 단계를 추가하고 수신이 실패하면 거래를 보류하도록 안전장치를 넣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같은 경로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두겠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번처럼 숨기지 않고 즉시 공개하는 것은 약속드립니다. 어제 미국장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QQQ 플러스 1.06%, 종가 714.71, 5월 들어 누적 플러스 6.02%, 연초 대비 플러스 16.72%, SPX는 플러스 0.58%, 종가 7,444.25. 다우만 살짝 빠져서 마이너스 0.14%로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강세는 명확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SOXX 플러스 2.38%, 종가 528.29, 5월 누적 플러스 13.43%,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 68.52%입니다. 5달 만의 숫자입니다. 어제 하루만 보면 엔비디아 플러스 2.29%, 시가총액 약 5.49달러티로 글로벌 1위 자리를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AMD는 살짝 빠져 마이너스 0.62%였지만 한 주 플러스 5.72%, 5월 누적 플러스 23.56%. 어제 약세 하루로는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다. 빅테크 안에서는 구글의 플러스 3.94%가 가장 눈에 띕니다. 시가총액 기준 어제 종가로 약 4.8달러티, 엔비디아 다음 자리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는 중입니다. 메타 플러스 2.26%, TSLA 플러스 2.73%, AMZ램 플러스 1.62%, AAPL 1.38%. 약세를 보인 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였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63%, 5월 누적 마이너스 2.23%, 연초 대비로는 마이너스 14.13%. 빅테크 안에서도 종목별로 갈렸다는 뜻입니다. 이 약세 와중에도 머스크 대 오픈AI 재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의 증언을 통해 오픈AI 파트너십 누적 투자액이 약 100빌리언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점은 흥미롭습니다. 약세의 이유가 사업 모멘텀이 아니라 AI 자본 투자 규모가 단기 마진 압박으로 읽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TQQQ는 어제 플러스 3.04%, 종가 77.24. 우리 사고가 났던 9시 31분의 매도가 75.62달러와 비교하면 어제 종가는 약 플러스 2.1% 위입니다. 매도 직후 한참 더 빠졌다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매도가 자체가 그날의 거의 저점 근처였고 그래서 18분 뒤 재매수 가격이 매도가보다도 더 낮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고 다음번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은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빅테크가 끌어올린 강세지만 진짜 헤드라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미국 상원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인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54대 45. 현대 들어 가장 박빙이었던 연준 의장 인준 투표입니다. 거의 완전한 정당 라인이었고 펜실베이니아의 존 패터먼 의원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교차 투표했습니다. 현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만료됩니다. 워시는 56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이고 의장으로서 첫 FOMC는 6월 16일과 17일에 잡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를 지명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경제 환경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CPI는 최근 발표분에서 전년 대비 약 4%로 다시 가속됐고 PPI는 6.0%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는 3회, 지금은 1회까지 줄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 12에서 18개월 안에 인하보다 인상이 더 가능성 높다는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워시 본인의 과거 발언을 따라가 보면 2006에서 2011년 연준 이사 시절 그는 일관되게 물가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정책을 너무 오래 완화적으로 두면 안 된다는 매파 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원한 비둘기가 아니라는 의심이 시장에 깔려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어제 시장의 반응을 두 갈래로 나눠봐야 합니다. 채권과 주식이 정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은 어제 워시 인준을 단기 인하 베팅 강화가 아니라 장기 금리 상방 부담으로 읽었습니다. 미 30년 국채 입찰의 낙찰 금리는 5.050%, 직전 입찰 4.876%에서 17베이스 포인트 뛰었습니다. 응찰률은 2.30, 직전 2.39에서 빠졌습니다. 30년물 입찰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장기 정부 부채를 사주는 사람들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10년물 금리도 어제 4.48%로 한 주 플러스 2.87%. 채권 시장은 워시가 와도 단기 인하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깔려 있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격에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특히 나스닥 100은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째, 워시 의장은 트럼프 라인의 인물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시장 친화적 행보를 보이려 할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가 깔렸습니다. 둘째, AI 자본 투자 사이클이 거시 변수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어제 같은 날 블룸버그는 엔트로픽이 약 900빌리언 달러 수준의 평가 가치에서 신규 투자 제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트로픽의 평가 가치 약 900빌리언 달러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누적 투자 약 100빌리언 달러. 이 두 숫자는 시장에 똑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AI 인프라 사이클은 금리 한두 번 움직임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결정적 헤드라인이 같이 굴러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방준비제도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즉 최대 고용 플러스 물가 안정 두 목표 중에서 최대 고용을 빼고 물가 안정 하나만 남기겠다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통과되든 안 되든 시그널 그 자체가 크게 작동합니다. 듀얼 맨데이트는 1977년 연방준비제도법 개정과 1978년 험프리 호킨스 법을 통해 자리 잡은 미국 통화정책의 헌법 비슷한 기둥입니다. 그걸 절반으로 깎겠다는 논의가 미 의회 안에서 진지하게 굴러가고 그것이 워시 의장 인준과 같은 날 나왔다는 시간적 동기와 이 두 가지가 어제의 진짜 구조입니다. 투자 측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듀얼 맨데이트가 단일 맨데이트로 좁아진다면 연준은 고용을 봐주는 명분을 잃고 인플레이션 한 변수만 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매파적입니다. 인하 명분이 줄어드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연준이 정치권 입장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바뀔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건 채권 시장이 매번 정치 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30년 입찰이 약했던 것의 일부는 이 흐름까지 같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정학 쪽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WTI 6월물은 101.03달러에 정산됐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3%, 브렌트는 105.64달러, 마이너스 1.98%. 표면적으로는 유가가 빠진 날이지만 미니애폴리스 여는 카시카리 총재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려도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명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보스턴 여는 콜린스 총재 역시 에너지 충격은 성장에는 하방, 인플레이션에는 상방 리스크라고 발언했습니다. 두 발언의 공통 함의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번 충격은 끝났다고 가격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이란의 무기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향후 3년 안에 약 1만 발이 저비용 순항미사일을 신속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표면의 휴전 분위기 이면에서 군사와 공급망 양쪽에서 동시에 새로운 구조 변화가 굴러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계좌 얘기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계좌의 현재 총 평가 금액은 14,602달러입니다. 어제 시스템 사고가 났음에도 결과적으로 포지션은 그대로 186주로 유지되고 있고 어제 시장 강세 덕분에 평가 금액 자체는 사고 전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운이 좋았다. 이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저희의 다음 페이지 전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QQQ가 200일선과 100일선 위에 있는 한 우리는 롱입니다. 여기서 페이지가 바뀌려면 빅스가 역사적인 패닉급으로 튀어오르거나 나스닥이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능성을 0이라고 말할 사람은 시장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솔직히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그널은 롱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는 그 시그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내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류의 헤드라인을 마주쳤을 때 직접 분류해서 보실 수 있는 4가지 필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워시 의장체제 첫 6개월 동안 계속 쓰실 수 있는 렌즈입니다. 첫 번째 필터, 연준 인사 변화 헤드라인을 볼 때는 정치적 색깔보다 그가 인수받는 경제를 먼저 보세요. 워시가 매파인지 비둘기인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CPI 약 4%, PPI 6.0%, 30년 금리 5%가 사실상 결정합니다. 누가 의장이든 같은 환경에서는 비슷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두 번째 필터, 30년 입찰 결과가 헤드라인을 칠 때는 낙찰금리만 보지 마시고 응찰률을 같이 보세요. 어제는 낙찰금리도 올랐고 응찰률도 떨어졌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이면 그건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입니다. 한쪽만 움직였으면 무시해도 되지만 두 지표가 같이 움직였으면 머릿속에 별표를 쳐두세요. 세 번째 필터, 단기 주식과 장기 채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날은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어제 나스닥은 AI 사이클을 가격에 반영했고 30년 채권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합니다. 그 시기와 방향을 미리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네 번째 필터, 미 의회가 연준 관련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헤드라인이 나오면 그날의 시장 반응보다 이게 어디까지 진지한 아닌지를 보세요. 듀얼 맨데이트 수정 같은 법안은 통과 가능성보다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시장 가격에 들어가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통과 자체가 아니라 통과 위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이 4가지를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앞으로 6월 16일, 17일 워시의 첫 FOMC를 전후로 쏟아질 헤드라인들을 좀 더 침착하게 분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 밤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 시각 오늘 밤 10시 반에 정규장이 다시 열리고 거기서 워시 인준 다음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보게 됩니다. 시스템 버그를 일으킨 다음날 우리 실계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참,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시장과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잠깐 인사드립니다. 오늘처럼 시스템이 일으킨 버그도 빼지 않고 보여드리는 채널이 전 세계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채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실험이 10년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